뉴욕 시간 어제 오후 북한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특히 이번엔 한 발이 북방 한계선을 넘었고 한국 앞바다 코앞까지 떨어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온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연방국무부는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규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육선에 도전하는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오는 8일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자신을 위한 소중한 한 표와 더불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범죄에 대응해 더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된 후 지하철 범죄 체포율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시의 주인입니다. 이번 11월에 여러분의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인종정의위원회는 뉴욕시 헌법에 해당하는 뉴욕시 헌장에 3가지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뒷면으로 넘겨 다음의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는 가치 선언문 추가, 그러한 가치를 지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위원회 창설, 실생활비 측정, 자세한 내용은 nyc.gov/racialjustice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11월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사전투표는 10월 29일에 실시되며 선거일은 11월 8일입니다. 뉴욕시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시간 어제 오후 북한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특히 이번엔 한 발이 북방 한계선을 넘었고 한국 앞 바다 코앞까지 떨어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온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1분 평안북도 정주시 등에서 서해상으로 날아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8시 51분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중 한 발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울릉도에서 서북쪽으로 167km 수역입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울릉도 쪽을 향한 미사일 항적 때문에 공군의 요청을 받은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는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습경보는 적기 등의 공습이 발생했을 때 발령되는데 5시간 동안 유지됐습니다. 오전 9시 12분에 동해와 서해 양쪽으로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함경남도 나구원, 정평 등에선 동해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 등에선 서해로 쐈습니다. 또 비슷한 지역에서 오후 4시 반부터 5시 10분까지 지대공 미사일 등 6발이 발사됐습니다. 북한이 하루에 미사일 20여 발을 동서해로 쏜 건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은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방사포 100여 발을 사격하기도 했습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실질적 영토 침해로 규정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가 동해상으로 출격했습니다. 전투기들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NLL 이남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의 3배로 대응한 건데 북한 미사일이 NLL을 넘어온 거리만큼 NLL을 넘겨 정밀 타격했습니다. 또 한미는 올해까지 진행하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일환으로 오늘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F-35A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적 지휘부와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연방국무부는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규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사실상 한국과의 해상 경계선 아래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로 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다수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계속 진지하고 일관된 대화를 모색한다라며 하지만 북한이 관여를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라며 계속해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증진 및 영내 안정 위협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선에 도전하는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오는 8일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자신을 위한 소중한 한 표와 더불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과 지지자들은 오늘 플러싱 도서관 앞에서 지지 집회를 열고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육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꼽았습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의 일환인 직장인, 노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등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육선에 도전했다며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투표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퍼블릭 세이프티라는 거는 사람들을 나쁘게 생긴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가지고 프레즌 집어넣는 것보다 우리 커뮤니티, 스몰 비즈니스, 학교, 하우징, 시니어 하우징 그런 거를 얼마나 잘 만들어준 게 그게 진짜 우리 커뮤니티를 세이프하고 젊은 친구들을 진짜 교육시켜주고 잡을 만들어주는 그게 진짜 세이프티다. 그게 민주당 파티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가지고 집어넣는다. 그거는 말은 쉬운 말입니다. 어려운 거는 진짜 이 커뮤니티 세이프하게 만들어주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 민주당밖에 뉴욕에서 열심히 한 게 아닌데 어렵지만은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더 많은 투자,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하고 더 많이 우리 커뮤니티 같이 일하는 게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6번 나와가지고 우리 플러싱 지켜주고 이날 집회에는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장, 박연한 뉴욕 오픈 태권도 대회장, 그리고 뉴욕 상춘회 회원들 등이 참석해 김 의원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11월 8일 날 여러분들 다 나가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교에 가면은 보이스클럽에서 얼리 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투표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날 홈케어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김 의원의 성공적인 육선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김 의원은 24시간을 근무해온 홈케어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뉴욕주 노동국에서 처음으로 이들의 미지급된 임금을 인정한다는 편지를 노동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모든 직원들이 미지급된 임금을 전부 돌려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조기 투표는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본선거는 8일 실시됩니다. 뉴욕 지하철 범죄에 대응해 더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된 후 지하철 범죄 체포율이 증가했습니다. 제노 리버 MTA 최고 경영자는 텐텐윈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뉴욕시 지하철 범죄 체포율이 전년 대비 약 95% 증가했으며 부정 승차와 관련 단속은 약 120% 증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버는 이번 체포율 증가에 대해 지하철에 많은 경찰력이 배치됐고 또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범죄 억제력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며 계속해서 지하철 내 범죄를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연초에 비해 2배가 증가했음에도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만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리버는 지하철 이용객들이 계속해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뉴욕시장과 주지사와 함께 계속해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은 지하철 이용객이 팬데믹 이전보다 60에서 70% 수준에 못 미치지만 100%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민법 전문 김광수 변호사가 뉴욕시 연방이민법원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10월부터 뉴욕 연방이민법원에 판사로 임명돼 선서식을 거친 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판사는 뉴욕시 연방이민법원 최초의 한인 판사,
이민 1세대 출신 연방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된 한인으로 미국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2년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연방법원 판사보를 거쳐 대형 로펌 등에서 경력을 쌓은 후 지난 2011년부터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93 스트릿에서 김광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는 오랜 회원이자 전직 임원인 김 판사에게 축하를 보내며 사법행정에 대한 그의 공헌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뉴저지 뉴악 한복판에서 경찰관 2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현장을 달아나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 벤저 플레이스와 챈서러 애비뉴 인근에서 경찰관 2명이 수사 중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용의자 하워드는 바로 현장을 달아났으며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관들은 어제 오후 1시경 과거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알아봤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어 경찰관들은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한 건물로 들어갔고 그 건물에서 빠져나온 과정에서 범인은 경찰관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어 범인을 신문하기 위해 다가갔고 범인은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 중 한 명은 얼굴과 어깨에 부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다른 한 명은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경찰관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범인은 현장을 달아나 현재 수배 중에 있으며 살인미수,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하워드를 키 6피트 3인치에 몸무게 180에서 200파운드 정도로 묘사했으며 누구든 하워드의 소재에 관해 알고 있다면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 중 텃밭으로 불리는 뉴욕주에서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예상 외로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라팔가 그룹이 뉴욕 주민 1,198명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리젤딘 공화당 후보가 48.4%를 획득, 47.6%를 기록한 캐시 호컬 주지사를 0.8%포인트 앞섰습니다. 리젤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호컬 주지사를 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젤딘 후보가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호컬 주지사를 맹추격,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접전을 벌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뉴욕주는 지난 1994년 공화당 출신인 조지 파타키 주지사가 당선된 이후 지난 28년간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됐으며 특히 1975년 이후 7명의 주지사 중 공화당 출신은 파타키 주지사 단 1명뿐입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더힐과 에머슨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가 54%를 얻어 45%에 그친 젤딘 후보를 9%포인트 차로 앞서는 등 호컬 주지사가 여전히 리드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리얼 클리어 폴리스틱은 오늘 아침 기준 여론조사 결과 전체를 종합하면 호컬 주지사가 49.9%로 젤딘 후보를 4.8% 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통상 선거에서 현직 의원이나 현직 주지사 등이 여론조사 때 상대 후보와 접전을 벌이더라도 실제 선거 결과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 호컬 주지사가 여유 있게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반전을 위해 2024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식적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사라며 최종 판단을 내리는 순간 후보 입장이 되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2024년 대선 재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지만 민주당 정치인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민주당의 가장 큰 부담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에서는 중간선거 전에 불출마 선언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선거 판세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를 보면 민주당이 연방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빼앗기는 등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타인에 의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차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면 중간선거 전에 스스로 불출마를 발표,
민주당의 동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민주당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에게도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다음 날부터 책임론에 시달릴 것이므로 선거 전 극약 처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리얼클리어 폴리틱스 집계 결과 연방 하원 선거 지지율은 공화당이 47.9%로 45.1%의 민주당을 2.8%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식품기업과 레스토랑 체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주요 식품 관련 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 폭보다 이익 증가 폭이 더 크다며 과도하게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펩시콜라는 3분기 음료와 과자 가격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올렸지만 순이익은 20% 증가했고 코카콜라도 가격 인상 덕분에 이익이 1년 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멕시칸 음식 체인점인 치폴레는 올 연말까지 음식값을 1년 전보다 15%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미 3분기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식품업체들이 이미 가격을 인상,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비용 상승분을 상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증가한 비용 충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에 식품업체 등의 이익이 폭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미국 내 공장 유지 정책으로 해외 공장을 미국 또는 인접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는 설문조사에 답한 제조업체 중 62%가 생산시설의 본국 복귀 또는 인접국 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만 일자리 35만 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리쇼어링으로 26만 개의 일자리가 돌아온 것보다 25%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본국 복귀 및 인접국 이전의 증가로 미국에 수입되는 아시안 국가 상품이 2025년에는 20%, 2030년에는 4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로이트는 비용 문제 등을 지지부진하던 본국 복귀가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대혼란과 전자상거래 증가, 지정학적 갈등, 수출 제한, 자동화 설비 확대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 내 생산 제품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률 제정이 본국 복귀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풀이됐습니다. 뉴욕시에서 투베드룸 렌트에 살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최소 16만 3천 달러, 원베드룸에 살기 위해서는 14만 9천 달러에 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렌트 중개업체 스마트에셋이 전국 2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렌트비와 연소득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샌프란시스코가 렌트비가 가장 비싸서 투베드룸에 살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7만 900여 달러, 원베드룸에 살기 위해서는 12만 5,200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특히 뉴욕시는 투베드룸 월평균 렌트비가 3,811달러로 연봉이 16만 3천 달러에 달해야 하며 원베드룸 렌트비는 3,486달러로 연봉이 14만 9천 달러에 달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투베드룸 렌트 유지를 위한 연봉은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2위지만 원베드룸 렌트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연봉은 25개 대도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스마트에셋은 렌트비를 평균 소득의 28%로 추정, 이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투베드룸 유지 연봉 3위는 로스앤젤레스로 13만 3천 달러, 4위는 보스턴으로 13만 1천여 달러, 5위는 워싱턴 DC로 13만 60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또 세너제이, 샌디에고, 시애틀, 덴버, 시카고 등이 뒤를 이었으며 연봉 상위 10개 대도시 중 캘리포니아 주 도시가 4개나 포함됐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외국 생산 차량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중단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무려 2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의료보험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월마트, CVS, 월그린 등 거대 약국 체인들이 마약성 진통제 남용 조장 혐의와 관련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앞으로 10년간
무려 135억 달러의 합의금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 주가가 5일 연속 하락, 97달러로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9,874억 달러에 그쳐 2020년 4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총 1조 클럽에서 탈락했습니다. 뉴저지주 기간 공공교통 시스템인 뉴저지 트랜짓이 뉴욕시를 중심으로 상존하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2이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의류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들의 반품 허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반품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어제 호흡기 질환의 일종인 RSV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